안녕하세요. 참이에요.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 지금 2장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2장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번 요약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래가 돌아가고 있어서 좀 잡음이 섞일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려요. 일단은 2장의 제목은 세계체제의 비용이란 내용이에요. 세계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갖고 있는 특권과 그 특권을 얻는 대신 미국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약간 대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의 달러 체제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에서도 지금 달러가 이제 무역 거래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국은 달러를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무역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돈을 찍어서 그 돈을 계속 외부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달러를 이제 밖으로 보내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일자리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빚을 짓는 건데 미국의 특권은 달러의 수요가 다른 그런 통화들이랑 다르게 이제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서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내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생산하는 물건들을 돈을 만들어내서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도 좋았겠죠? 이렇게 막 수입해가지고 쓰고 하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이제 유출이 되고 무역 적자가 이제 심화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의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미국의 그런 무역 적자는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활용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연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달러에 대한 위기가 근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은 근데 또 국채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면은 미국의 위상에 약간 좀 그 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국채를 이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적어지고 그러면은 미국은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근본적인 불안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엄청 커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올라간 이후부터는 시진핑 때부터는 원래 이렇게 신뢰가 있는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무역을 한다고 치면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그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으면 달러에는 그 자체엔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국채도 안전하니까 미국채로 이제 받게 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달러 말고 어쨌든 미국채를 많이 이제 해오다가 이제 시진핑 때부터는 이제 국채를 수입하지 않고 그런 자기들의 독자적인 항로 개척을 위해 1대1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나 중남미 국가나 이렇게 좀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들의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짓게 해서 약간 자기들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되게 큰 매수처였던 이제 중국이 사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 이자율을 낮췄는데도
장기 국채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자율이 고정이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7%인데 시장 이자율이 5%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국채를 소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이 낮을 때는 국채의 수요가 엄청 올라간다고 해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단기, 그 국채 이자율이 장기라고 했을 때 장기 이자율이 더 이제 높은 상황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자율을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율을 낮췄는데도 그러면은 국채가 더 훨씬 매력적이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장기 이자율을 담고 있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 위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이 체제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채를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 이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한계에 지금 다다른 거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래서 근데 중국은 약간 또 다른 패권 국가로 욕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무역 거래 이런 게 위안화가 통용되는 거는 용서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거래가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상태가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미국채를 계속 사서 이제 비축을 해가지고 달러와 코인의 비율을 1대1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국채의 수요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고 달러를 지키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유로 달러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로 달러는 그 유로랑 관계가 없고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세계화 이제 초창기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돈을 맡기고 빌려주고 하는 달러랑 연관된 채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의 런던이 이 유로 달러로 이제 성행했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사우디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석유나는 국가들에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은 그 유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이자를 거기가 많이 주니까 거기다 돈을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나 돈이 필요한 그런 이제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을 하는데 여기 이제 달러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달러가 그럼 또 엄청 많이 하자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현금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통해서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얼마 있어. 그러면은 그 종이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그 증서를 은행에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현금 없이 그냥 장부상의 그런 거래로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이제 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추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이미 되고 있는데 달러보다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로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가가 유럽이래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근데 각 국가별로 이제 경제 단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경쟁력이 좀 낮으면 화폐의 가치를 이제 하락시켜서 수출해서 좀 이득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로가 약간 불안정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달러로 거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이 어떻게 보면 거래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통화 체계를 좀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규제에서 합법화해주는 그런 규제 마련이 필요한데, 유럽은 벌써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확실히 빨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모두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취업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여자든 뭐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뭐 다 취업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를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 완전히 맡겨놔야 된다 라고 또 이제 누군가 주장을 하면, 시장에 완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또 그거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기 위한 그런 걸 또 관할하는, 그걸 통과하는 누군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대요. 이건 제가 그냥 인상적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을 공유 드리면, 이 저자는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까지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을 때라고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코드상의 한 조각이잖아요. 그냥 전자적으로 짜져 있는 코드일 뿐인데, 거기에 1달러라는 거는 약간 그런 실제 존재하는 그런 자산처럼 가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이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게 됐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중요한 점은 전송 수단이자 전송물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은행에 보내요. 그러면은 은행은 그 수단이고 돈을 이체를 하는 거죠. 원화나 달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변제의 최종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래요. 변제의 최종성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한 번 보내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 거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방식 자체가 중요한 특징이 분산성과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 거래가 발생을 했으면 그 거래가 발생한 거를 여러 개의 다수의 노드들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 전부 다 건드려서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시간 개념으로 짜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B한테 주고 B가 C한테 주고 뭐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을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콕 집어서 수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소비자 보호. 내가 예를 들어 잘못된 지갑으로 돈을 보냈어. 그래도 끝. 뭐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행위가 발생한 그거 자체로 이제 끝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범죄에 악용되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동 성착취하는 그런 성착취물 만드는 사람이나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통화 체제 안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 안에서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이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에 뭐 여하 상관없이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딘가로 얼마를 보내는데 거의 수수료도 적게 없이 보낼 수 있고 그 과정에 뭐 은행이나 다른 제3자를 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람들 간에 돈이 그냥 유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어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변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비트코인 1달러를 넘고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뭔가를 보낼 수 있는 유동성,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다른 종류로서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계약은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어떤 조건이 실행이 됐을 때 그걸 이행해라. 그러니까 그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으면 무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한 게 내가 이거 돈을 줬네 맞네 이런 소통을 할 필요 없이 스마트 계약을 해서 돈을 딱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화되고 그러면 무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1장보다 2장의 내용이 훨씬 재밌었어요. 2장에서는 약간 좀 철학적이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화폐 제도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태민 작가님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을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죽이려고 하는 그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본의 사유화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특히 해외 자본을 이제 유치를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이 외국으로 이제 돈을 되게 많이 옮겨 놓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본이 자꾸 유출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는데 세계는 이제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번져가면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상용화하면 자산 유출이 일어나고 상용화하지 않으면 그 지금 흘러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도태되고 요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노리고 트럼프에서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및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자체가 기존 각국의 화폐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점과 만약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안화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위안화 디지털 토큰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다 끝나는 걸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졌을 때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이제 위력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국에서 이미 있는 통화 체계들이 다 이제 모든 국가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상황이 돼서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미국이 이제 다른 해결책을 또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도 그렇게 위안화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 각국이 이제 그 중앙 그 디지털 토큰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을 리 없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그런 중앙은행에서 혹시 디지털 관련된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계속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장 더 읽고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